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이 문제인데 뭔가 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검찰개혁 문제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도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의견들이 많이 분출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세게 비판을 뉴스공장 나와서 했거든요. 우리 이정주 기자는 좀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제 관점이 총 세 가지인데 유시민 전 장관은 이 민주진영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식인이고 뭐 본인 자칭 지식 소매상, 뭐 친노의 어떤 좌장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엔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 동의하기 힘들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 저는 유시민 작가가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성역은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의 말이 다 맞진 않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네. 유시민 작가 말하는 뭐 9가지는 그 동의할 수 있어도 한 가지는 반대한다면 이번에 반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좀 다른 면도 나왔었고 분명히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에 각 당도 입장이 좀 달랐고 근데 이 논쟁이 나온 지가 벌써 몇 주 지났잖아요. 그럼 그때 말씀하시지.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번 주에 왜 툭 튀어나오시죠? 이거 조국 합당 때문에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 타이밍상. 왜? 조국 혁신당은 지금도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 개혁을 좀 더 세게 드랍이 걸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의 입장이 뭐 해픈투비지 모르지만 우연의 일치로 조국 혁신당과 완전 일치해요. 네, 민주당하고 좀 결이 좀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다릅니다. 네.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라는 의심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이 타이밍에 김어준 방송 겸공에 나와서 굳이 하필이면 그 딴 메시 방송 잘 안 나가지 않아요? 안 나와요. 매불쇼 나가거나 아, 뭐 매불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섭외해도 네.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저희는 잔잔바리니까 안 나온다 쳐도 저희도 안 경향 TV 나오세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안 거예요. 나옵니다. 안 나와.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경향TV는 큰 네.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시도도 제대로 안 해보긴 플랫폼도 했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그게 나오는 플랫폼도 그렇고 메시지도 너무 이게 타이밍상 조국 대표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너무 짙어요. 아, 이런 그 정책을 가지고도 그렇죠. 도구적으로 네. 저는 보안수사관에 대해서는 뭐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저희도 한번 토론했는데 주상호 그 정책관 보좌관 불러서 네. 토론했는데 토론해본 결과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거를 검찰을 지나치게 악마화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찰의 편을 든다고 해서 그렇게 호도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개혁의 또 선봉을 예봉을 꺾을 것도 아니에요. 그건 건전한 토론으로 흙먼지를 가라앉히고 굉장히 건조하게 해야 되는 거지. 메시지 뒤에 메신저를 메인으로 두고 이 굉장히 중차대한 타이밍 하는 거 맞아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저도 표현이 뭐 모욕, 망언 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정성호 장관을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다고 해결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날선 언어보다는 정제된 말과 여러 가지 언어 화술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저 하나 더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민주당하고 국민의 그 지금의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당원들도 그래 보고. 근데 이제 장 선배님하고 하나 의견이 다른 건 뭐냐면 민주 진영이 통합을 했을 때 이겼다. 그게 분열했을 때 이긴 딱 한 번 있어요. 2016년 총선. 16년 총선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빠개졌죠. 맞아요. 원래 민주당이었어요. 그 사람들. 박주선, 당시에 뭐 김동철, 맞아요. 주승용, 네. 호남 쪽에 당시 심지어 광주 8석 다 갖고 갔어요. 이용섭은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권은희 의원이 이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호남 광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때 1당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123석, 그리고 2당이 새누리당 122석, 그리고 그 해 탄핵당합니다. 박근혜. 단 한 석의 차이로 정세균 의장 의장자를 차지하죠. 아슬아슬했지만 그 당시에 그 분열은 저는 분열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다시 또 합쳤잖아 안철수. 네, 그죠. 국민의당이랑. 그러니까 그게 때로 또 선거를 앞두고 찢어진 거예요. 그때는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찢어진 거예요. 그때 정청래 의원 컷오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네. 덕컷 유세단 단장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때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와가지고 네, 사실 네. 이해찬 대표도 저기 그렇죠. 컷오프 네. 당하고 네, 그런 적도 무소속으로 있었어요. 많이 출마했었어요. 네, 그럼 과연 이제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때 같은 당으로 나갔으면 예를 들면 압승할 수 있었을까? 저는 물음표라 봐요. 근데 이정주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안에도 저런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조국혁신당이 2%짜리 정당인데 합치면 그게 대세에 무슨 지장이 있냐. 오히려 중도보수 소구 전략에 방해가 된다.
조국혁신당은 누가 보더라도 진보적 의제나 진보적 아젠다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설파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중도 보수 전략에 걸림돌이 돼서 차라리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합치나 안 합치나 민주당 찍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굳이 그걸 왜 합치려고 하냐. 계산을 때려보면 딱 나오는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2028년 총선 그리고 2030년 대선 그때에도 똑같이 천하 삼분지계로 치를 거냐 아니면 민주당 안에서 천하 삼분지계로 치를 거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윤 어게인 세력들은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면 반격을 할까? 반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전히 지금도 꿈틀꿈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토란만한 것도 반격의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의 검찰 출신들도 하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무슨 조국을 도와주려고 보안수사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질은 이 검찰개혁이 유구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쯤 네. 되면 막 하자는 거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오만불손한 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거냐. 제가 검찰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기세등등하지만 길어야 5년이에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이 수사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시간은 검찰 편입니다. 뭐 물론 그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검찰개혁안을 내겠지만 원한대로 안 될걸요? 라고 얘기해요.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 SNS 올리면서 부동산 못 잡는다고 내가 반드시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네. 뭐 조국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하고 정성호 장관이 설전을 한 거잖아요. 정성호 장관은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고 유시민 작가가 사후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검찰 칭찬을 했죠. 뭐냐면은 이제 검찰이 10조 원대 밀가루 설탕 담합 혐의를 기소를 했는데 그 기사를 올리면서 X에다가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과 섞여가지고 뭔가 대척점으로 비추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아마도 이제 중수청법, 공수처법 논의는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과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수사사법관, 네. 사실상 검사와 같은 지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사관 같은 지위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의가 좀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네. 가닥이 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네. 저희 방송에 출연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수사관 명칭은 똑같이 쓴다. 다만 앞에 법률을 붙인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들은. 법률수사관. 법률수사관. 그래서 제가 그거 수사사법관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하니까 일단 뒤가 수사관이다. 수사관으로 통칭. 그러니까 행정관, 선임행정관, 뭐 비서관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 뒤에가 사법 네, 수사관이기 수사관은 때문에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좀 알려줘야 된다. 직능을 구분한다. 그렇죠. 비서관 중에서도 민정비서관, 뭐 법무비서관, 그 다음에 뭐 인사비서관, 뭐 총무비서관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비서관은 똑같아. 그런데 네. 앞에 붙는 게 업무를 좀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바꾼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다른 특히 이제 뭐 이원화 문제는 그런데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건 이제 실제- 이번에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아마 선거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직을 구성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중수청과 공소청은 조직 차원에서 조직법이니까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법.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준다면 어떻게 줄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거 이후로 미룬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국 사법제도 비서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아마도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반려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됐던 그런 수사관의 이원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민주당 교통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이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로 그 내용을 다시 보내가지고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입법 예고를 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적으로 검찰 개혁은 하겠다. 뭐 당이 토론하고 상의에 수기해서 결과를 알려주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정부가 힘을 주고 가겠다는 의지가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진국 비서관의 이의 제기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라고 본인도 판단하여서 네. 아마도 이제 근무를 계속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누가 해주던데 물론 뭐 이제 당시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진짜 나간다고 이제 백부를 해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진퇴도 좀 이렇게 사정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아니 그거를 김용남 의원이 너무 궁금해하셔가지고 저도 백방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전화가 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너무 괴로운 거죠. 민정 때도 그러고 또 이번 사법제도 때도 그러고 자꾸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네. 언론에만 나오면 결국 좋은데 못 가는데 제발 기사 좀 그만 써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 덧붙여서 정성호 장관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그런 발언이라고 인식들을,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검찰이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다르면 됩니까? 그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바뀐다면 그럼 그거 불안해서 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판사냐, 어떤 검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법사위 과정에서 욱해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네.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정주 기자 뭘 많이 쓰던데 네. 본인 방송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하나 리얼미터 그 지지율인데 네. 경향TV에서 풀고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을 바라봤을 때 그 광주 전라의 호남 쪽 지지율이 저는 좀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국혁신당 가지고 이게 추이를 쭉 나오진 않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조국혁신당이 현재 그러니까 이건 리얼미터 자료예요. 홈페이지 가면 돼. 1월 5주차. 그러니까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 1월 5주차만 지지율을 보잖아요. 호남 쪽 지지율, 광주 전라 지지율이 3.1%입니다. 3.1%. 3.1이에요. 근데 이건 추세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제가 그 앞단을 찾아보니까 11월 4주차에 찾아보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두어 달 전입니다. 광주 전라에서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예요? 9.6이에요. 아 3분의 1로. 9.6이에요. 네, 광주 전라에서 9.6 정도 나오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은 그 이후에도 60점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66, 64 계속 오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조국혁신당이 11월 4주에 9.6을 찍었을 때 민주당이 66.3인데 조국혁신당이 낮아진다 해서 민주당이 높아지진 않아요. 같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남이 뭔지 알겠어. 조국범 예. 이게 아니라 같이 내려 같이 올라오는데 추이가 조국혁신당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없어질 장이라는 네, 생각해서 호남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9.6 그리고 11월 첫 주에 뭐 11월 2주차인 6.7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데 이게 3%로 지금 거의 눌러 앉은 지가 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왜 보냐면 저도 호남이지만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도표를 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심을 되냐면 너 지선에서 호남에서 폭망할까봐 지금 합당하려고 하는 거지. 이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는 합당이고 민주당하고 서로 시너지가 되는 합당이라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수지 타산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물론 조국혁신당이 보여줄 필요는 없죠. 수지 타산은 양쪽의 상인 A, B가 윈윈이 돼야 된다는 거를 양쪽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호남의 지지율 보잖아요. 호남의 지지율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합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석에 몰려 있어요. 사실 지방선거 4,000개 자리가 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조국혁신당이 수도권에서 당선될 자리가 있나요? 냉정하게 구청장 중에 하나라도 될 수 있나요? 후보를 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니 그래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정당, 프로젝트 정당의 마지막 선택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들고 윤석열 심판론 그리고 이제 검찰 해체
뭐 본인들이 주장했던 목표를 상당 부분 거두었으니 이 프로젝트는 정당은 해산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조국혁신당에 있는 그러면 뭐 정치인들이 무려 12명, 국회의원들이 무려 12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집에 가라고 할 거냐. 뭐 그런 게 아니면 어떤 생존 전략이 있느냐. 근데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은 갈급하죠. 그리고 지지율 다 합쳐서 2, 3%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신당보다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진보당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12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조국혁신당한테 굉장히 아픈 성적표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니까 뭐 합당을 제안했을 때 내심 기쁘지 않았을까 싶고 반대로 그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정당하고 왜 합치냐 그냥 소멸하게 놔두면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냉정히 말해서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보면 왜 이 말이 나는 걸 오늘 숫자로 확인했냐면 좀 야박할 수는 있는데 예전에 새보수당, 유승민계, 뭐 미래통합당, 한겨울 합칠 때도 당대당 통합할 때는 윈윈이 돼야 돼요. 윈이 있고 루즈가 있으면 안 돼요. 루즈 쪽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근데 더 거대당인 민주당도 어쨌든 아니 대선 전에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하고 안철수 그날 손가락 자른다 했잖아요. 부산 가서 나 단일하면 손가락 자른다고. 물론 아직 손가락 달고 있더라고요. 단일화했어요. 윤석열이 양보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득이 되니까 단일화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게 안철수 때문에 0.74가 나왔는지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윤석열 캠프도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안철수하고 단일화한 거지. 이거를 안철수에게 봉사활동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황교안도 유승민 쪽에 봉사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렇게 합치면 보수당이 이길 거야라는 그 당시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그 당시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 그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호남에서 3.1% 나온 조국당하고 합쳤을 때 민주당이 무슨 이득이 있냐를 당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김영진 예전 전략위원장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뭐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합당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노선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국회에서 뭘 결정을 할 때 조국혁신당에 12석이 없으면 국민의힘 플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없다.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모든 방향에서 정책 노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총선 지민 비조를 함께 했었죠. 그래서 시너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정의당하고는 전혀 다른 결을 이제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서포터즈 역할을 민주당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비상계엄 같이 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도 같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후보도 안 내고 그 당시에 내부에서 후보 내야 된다. 그래야 존재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논의 다 부결시키고 무조건 이재명 후보 그렇죠. 당선을 네. 위해서 파란 잠바 입고 같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면 이 우당으로서의 역할은 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냐. 그렇게 하면은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섭섭할 거다라고 김영진 의원이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섭섭할 수는 있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당으로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동안 모든 정치 행위를 같이 해온 정당인데 이제 와서 그 조국혁신당은 사회주의야, 인민민주주의에 지금 혁명하자는 거야. 토지공개념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합당 논의 못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니라 김영진 의원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보면서 합당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건 뭐 기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문 잠그고 들어가서 이 토론이 끝날 때까지 원래 민주당 그거 잘하거든요. 예,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자기들끼리 결론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